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마일스 가너입니다. 저는 세일스 마케팅 디렉터이고 RDM 그룹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루고가 저희 자율주행 부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실시간 저희 쿼드 그리고 셔틀 그리고 자율주행 돌리의 테스팅 사례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죠. 언제 진정한 자율주행 차량이 나올까? 이런 질문을 아마도 많은 분들도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예측들이 나왔죠.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굉장히 흥미로운 예측들이 많았습니다. OEM들도 모두 예측을 했고, 그리고 또 포드에 의해서 포드는 2021년에 최초의 자율주행 차량이 생산될 거다. 그리고 실제 구매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조향 핸들이나 페달이 없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르노알 닛산은 아마 2020년 정도의 도시에 자율주행이 가능할 거다라고 했고 2025년에 진정으로 자율주행, 예를 들어 레벨 5 단계에 도달할 거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혼다는 2020년에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가능할 거다. 혼다도 그리고 볼보도 2020년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사실 굉장히 과열된 기대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이런 멋진 쿨한 가이들, 사나이들이 차에서 운전하는 대신 독서를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하는 이러한 광고 영상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랫동안 이러한 광고들이 나왔었죠. 사실은 50년대로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러한 미래 자동차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차에서 보드게임을 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제슨 가족도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만화 영화인데요. 여기서는 이 만화 캐릭터들이 하늘을 또 도로를 자율주행 기계를 타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런데 오늘 현실적으로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실제 업계가 지난 5년 전부터 예상했던 것만큼 빨리 발전을 하지 못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을 실제 현실 세계에서의 도로에 돌아다니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운전을 하는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모든 차들을 오늘 밤에 다 없애버리고 내일 모든 차를 다 CAF 차량으로 바꿔야만 가능한 것이 아닐까. 그래야만 아무런 단절 없는 자율주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따라서 OEM들은 다양한 테스트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또 많은 언론에 드러나지 않게 테스팅을 하기도 했습니다. 구글, 우버, 오토, 또 라스트 마일 컴퍼니, 예를 들어 저희와 같은 회사들도 오히려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구글 같은 회사는 이미 10년 이상 테스팅을 해왔습니다. 오토는 트럭 플래투닝을 테스팅을 했고 실제 수화물을 운반하면서 테스팅을 했습니다. 우버는 우선 운전자가 없이 운전을 하게 하는 그런 택시를 테스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종종 받곤 하죠. 자율주행 차량이 어느 부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까? 그리고 또 진정한 최초의 자율주행차는 언제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컨대 아마도 장거리 운행에서 또 고속 주행 상황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오토의 트럭과 같은 예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또 한편으로는 단거리에서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저속 주행에서도 자주 볼 수가 있겠죠. First Mile Mobility, Last Mile Mobility 등의 사례에 해당할 수 있겠죠. 아리고는 바로 이 영역을 타겟으로 8년 전부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 실제 도로상에서의 모빌리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 지난 8년간 이러한 부분, 예를 들어서 작은 도시나 마을 또 공항이라던가 캠퍼스
그리고 쇼핑몰 등을 저희의 타겟 테스팅 지역 또 연구개발 지역으로 삼았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차량들을 운행했는데요. 최근까지 실제 테스팅을 했습니다. 4인승 퍼드들인데요. 100% 전기 차량이고 경량이고 하이웨이가 아닌 공간에서 운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파스웨이를 중심으로 운행됩니다. 그래서 보행자들도 있고 자전거를 타는 사이클리스트들도 있는 도로에서 운행됩니다. 그래서 공항이라든가 캠퍼스, 에코시티,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개발됐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퍼드들을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실제 운행을 해봤습니다.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시행을 해봤고요. 캐나다, 호주, 미국, 노르웨이, 싱가포르 등등 많은 지역에서 실제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IBM이라던가 로보라이엇 그리고 다른 많은 회사들과도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실제 저희 테스트를 노튼 킹스의 한 파스웨이에서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 어리거가 퍼드 10대를 운행했습니다. 저희가 타타와 랜드로버 제교와 또 포드와도 파트너십을 했습니다. 온로드에 자율주행 차량을 제공을 했고 우리는 라스트마일 모빌리티를 주력했습니다. 우측을 보시면 저희가 운행을 했던 노선이 나와 있습니다. 지도 좌측을 보시면 기차역이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쇼핑몰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노선들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노선들이 저희가 실제 승객을 운송했던 노선입니다. 캠퍼스에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지금 모습은 UK 브라이튼 해안가에 있는 지역입니다. 블라인드 베트런스와 파트너십을 했습니다. 아주 멋진 자선 기관인데요. 이 기관은 참전 군인들 중에서 시력에 손상을 입은 참전 군인들의 삶을 재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선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주민들을 병원으로도 데려다 줬고 우측에 보시다시피 교회라던가 또 양궁장 또 사격장 등으로 데려다 주는 서비스를 했습니다. 이곳 많은 주민들을 6개월 이상 저희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요. 이곳 주민들은 기술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복지에 기여를 하고 독립성 그리고 또 미래에 기여를 한다라는 것을 느끼는 아주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이러한 업계에서 개발을 하는 것은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또 실버타운 역시 또 다른 분야입니다. 지금 보시는 실버타운은 호주 애들레이드에 있는 엘리엇 가든스라는 실버타운입니다. 8에이커에 달하는 부지고요. 이곳의 주민은 2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실버타운 주민들이 퍼드를 앱상으로 호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가게에도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애초에는 2~3달만 계약을 했었는데 6개월 이상이나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도 실제 사람들의 삶의 의미를 가져다주고 변화를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매우 감명 깊었습니다. 골프장 역시 또 저희가 시범 테스트를 했던 아주 인기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캐나다 오타와의 더 마르치스라는 캐나다 파크 인근의 골프 코스입니다. 그래서 퍼드 3대를 2주간 운행을 했습니다. 골프 이용객들, 캐디 등 또 클럽을 코스 이곳저곳으로 저희가 운송했습니다.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는 내용이 퍼드 2대를 항구적으로 운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셔틀 서비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올 엘렉트릭 10인승 셔틀인데요. 최근에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충전 한 번에 120마일까지 운행이 될 수 있고
이것은 또 도로에서도 운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형적인 또 전통적인 전기 차량으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차원에서 이 셔틀을 다른 경쟁사와는 달리 실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다른 경쟁사들은 자율주행만 가능하도록 한 게 설계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향 핸들도 부착을 했고 페달도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어느 EV 차량이나 마찬가지로 실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완전한 자율주행 차량으로도 운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셔틀 시범 테스트들을 바로 3주 전에 시행했습니다. 칼텍 매너 리조트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PGA 유러피언 웰스 오픈의 장소죠.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차량을 이러한 대형 스포츠 경기에서 운행을 했던 사례였습니다. 골프 선수들, 캐디들 그리고 또 골프 클럽을 태웠습니다. 클럽하우스에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튜키10 클럽하우스 모습이 보여있죠. 여기 튜키10의 라이더들의 선수들의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홀로 선수들을 데려다 줬습니다. 우측 그림 상단에 있죠. 좌측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운행하면서 한 1마일 정도의 거리였는데요. 그래서 100여 명 정도를 이 골프장으로 이동시켜 주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셔틀 내부를 재설계하였었습니다. 코비드 때문이었죠. 일반적으로는 최대 10인승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코비드 상황 때문에 내부를 재설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골프 선수들 또 캐디들 이 거리를 두고 탑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셔틀 내부가 10인승에서부터 보신 것 같이 이러한 내부 노면, 즉 6명까지 탈 수 있는 인테리어로 재설계됐습니다. 보시다시피 각 벤치에 선수와 캐디 그리고 또 가운데에 클럽을 싣고 운행을 했습니다. 클럽하우스에서부터 첫 번째 티까지 운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비디오 동영상도 촬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람들만 이동시킨 것이 다가 아닙니다. 화물도 운반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저희가 작년에 했던 테스트입니다. 히드로공항 5번 터미널에서 했던 테스트인데요. IG 그리고 브리티시 항공사와 파트너십을 가졌습니다. 그쪽에서 저희에 대한 언론 소개를 보고 저희에게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을 이용해서 전통적인 공항의 에어사이드 돌리 지역을 한번 자율주행 돌리로 사용할 로 전환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리 몇 개를 전화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테스팅 센터에서, 즉 코벤트리에 있는 저희 테스팅 센터에서 테스팅을 했고 그 다음에 5번 터미널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한 석 달 동안 실제 시범 운행을 했습니다. 수화물 그리고 또 화물을 실제 운반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센서들이 나와 있고 또 카메라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기술이 탑재되어 있고요. 또 GPS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UOD의 모습이죠. 이
곳에 수화물이 실려 있는 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공 분야는 사실은 지금까지 아마도 60년 동안 이 에어사이드 지역을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방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회가 굉장히 많죠. 자동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입니다. 에어사이드 지역의 전동화, 자동화의 기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항공사, 공항들 또 터미널과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활용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수 있고 또 이 에어사이드 교통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시범 테스트들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다양한 테스트들을 시행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다른 테스트들도 예정을 하고 있고 다양한 제품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제품들을 세계 많은 지역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제가 패널 토론에도 참여할 예정이니 그때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